이 부분은 저는 지금 제가 금속 입자 그동안에 그 컨덴서를 대체하는 슈퍼 컨덴서를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제 평균 이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께의 그 금속을 결합을 시켜요. 이 결합을 시킨 것을 전기를 흐르게 하면, 기존에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두죠. 양쪽으로 두는데 전기를 흐르게 하면 여기에 파동의 형태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계속 파동의 형태로 그 안에 전기가 갇히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단순 금속판 하나로만 전류를 흐르게 했으면 그것밖에 이제 저장이 안 되고 일시적 충전이고 또 그것도 오래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 방식의 이 콘덴서의 그 파동 현상이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을 결합해서 파동 현상을 일으켜서 저장을 형태로 하면, 그렇죠,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속 결합을 서로 두께가 몇 장을 할 수 있느냐? 좀 2장, 3장, 4, 5, 10장, 몇백 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것을 계속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네끼리 왔다 합니다. 전기적 많은. 그렇지만은 그것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금속 2장이나 3장, 5장, 10장을 붙여놓은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수십 개나 수백 개 이렇게 서로 떨어진 채로 배치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뭐 가로로 하든 세로로 하든 뭐 수직으로 위에 쌓든 수직으로 위에 쌓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게 엄청난 콘덴서의 등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슈퍼 콘덴서입니다. 이제 전기적 저장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만을 이렇게 결합을 시킨다 해서 이게 전기적 저장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됩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면 기존의 하나의 판으로도 되지만, 이것은 제 전기적 파동, 구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전기선 안에서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흐르게 하면 파동 현상이 일어난다. 이 파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멀리 가고 강력히 일어나고 성전 손실도 별로 없다. 군사적인 용도로 상대할 때는 이런 서로 다른 구리선을 수백 개, 수천 개도 배치할 수 있다. 모터를 돌릴 때도 그렇죠, 기존의 모터의 선을 좀 더 두껍게 만들거나,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리게 만들고, 너무 산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그럴 때는 이렇게 굵기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회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돌아간다. 또는 기존의 모터를 대신한 그냥 그 기존의 모터처럼 하지 않고 그냥 원형으로 코일을 감아놓으면, 서로 두께가 틀린 코일을 감아놓으면 여기서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형 강력한 회전이 일어나. 그걸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바꾸면 거꾸로 돈다. 이게 새로운 모터의 탄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이제 새로운 모터에 대한 특허도 제 겁니다. 이제 제 특허인데, 이번에는 콘덴서를 대체하는 슈퍼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을 몇 장을 붙였든지 회사별로 자기 마음입니다. 이론적으로 파동이 일어나게끔만 서로 굵기만 틀리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파동이 일어나게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너무 불규칙 파장이 좀 길지 않게 하려면 됩니다. 네, 변동이 크게 하지 않게 하려면 서로 약간 차이가 나는 금속을 조금 배치해 놓거나, 그것을 그렇죠, 두꺼운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꺼운 거보다 약간 더 이렇게 두께가 좀 적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안에서도 파동이 일어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이것은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것은 서로 뭐 유리병처럼 하게 가둬놓고, 또는 뭐 전기선끼리 서로 이렇게 피복을 입혀놓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흐르게 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조차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서로 동일하고자 하는,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으로써 파동 형태로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수백 장, 금속 결합을, 금속판 두께가 서로 틀린 금속판 결합을 두께 얇은 거 두께,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해서 몇백 장을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하나의 뭉텅이로. 그것이 불안정하다 싶으면 서너 장, 5장 정도만 배치해 놓고 옆으로 병렬 처리, 계속 가로로 쭉 놓든지 세로로 쭉 놓든지, 탑을 쌓아갖고 위로 쭈르르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도 올려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배터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는 발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 방식이 이런 방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전기적 저장을 했을 때 발열을 피하면서 위에다가 하는, 배터리식으로 할 때는
이거 놔둔 게 어디로 갔지? 네. 계단식 층층이 기술, 이게 반도체에 쓰이는 기술이라고 그러죠. 계단식 층층층층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이런 형태로 또 가능합니다. 이건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촘촘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발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군사용으로는 상관없어요. 군사용으로는 이렇게 써가지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붙여가지고 강력하게 그냥 팍 쏴버리는 식으로 가도,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성 없는 그런, 그렇죠, 인류 패러다임을 바꾸는 슈퍼 컨덴서의 등장이다. 그동안의 모든 배터리를 완전히 전해질 식의 배터리를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 뭐 이것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조각을 수없이 박아가지고 좀 레이더 소자처럼 해가지고 콘덴서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크기를 대중소 아주 미니 촘촘하죠. 그걸 팀별로 이루어서 전력을 끌었으면 어떻습니까?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회사별로 자기 필요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이론을 따라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무선으로 어떻게 전기적 단락, 전기 충방전을 해야 되고, 그럼 유무선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유선으로도 할 수 있죠. 뭐 회사 마음이겠죠. 그냥 뭐 선을 연결하셔도 되고, 구리를 형태로 통해서 뗐다 붙였다 해도 되고, 어떤 형태든 간에 뭐 방법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유선적 단락을 뭐 충전했다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전도 이렇게 전기를 쓸 때 자동차다 구동하면 그때 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동 안 할 때는, 그죠? 안 쓸 때는 꺼야 된다고 스위치식으로 해도 됩니다. 유선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놓고 중간에 스위치 넣고, 스위치를 중앙에서 중앙 컴퓨터가 됐든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서 스위치를 끄는 식으로 선을 연결해 놓을 때 중간에 이렇게 우리 전등 집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뭐 그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구리선을 그냥 깔아놓고 중간에 스위치 하나 달아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 되니까요. 뭐 방법은 뭐 다양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입자 크기로 해놓으면, 입자 크기로 아주 작게 금속의 두께가 클린 입자 크기로 셀을 만들어 갖고 수없이 그 안에서 저장을 해놓으면, 이런 금속 입자들을 입자 크기로 만들어서 배치해 놓으면, 그렇죠, 여기도 전기적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로 발전할 수 있으면 기존에 이제 모든 배터리를 대체를 하겠죠. 콘덴서에서 넘어서서. 그럼 이거 더 나아가서 전기망 저장할까요? 아닙니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금속 입자식으로 놔두면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정보 저장 장치. 그동안의 모든 반도체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뭐 거기다 이렇게 쓰고 읽고 뭐 이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다. 금속 입자에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정보 저장을 할 때는 또 어떤 거? 그리고 광섬유를 갖다가 두께를 특이 만들어서 입자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두꺼운 거, 얇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서로 간격이 서로 그 두께가 틀린 것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도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전기가 그것을 일종의 그렇게 정보 저장 형태로 만들면 된다.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뭐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다른 파장의 주파수를 쏜다. 이게 레이더 소자에 제가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줬던 건데, 서로 다른 파형, 서로 파장이 다른 것을 3개나 4개나 5개, 또는 뭐 군사적이면 뭐 10개도 100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몇백 개도. 그렇지만은 그 각각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레이더 A사 레이더에서 맨묶음 묶어 쏘는 그것이 부목 형태로 가고요. 딱 이 각도를 완전히 붙여놓으면 전파 간에도 서로 간섭 현상이 생겨서 새로운 파동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는 뭐 지상에서 쏘는 뭐 이게 전파포다, 전기포다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원형 코일처럼 만들어갖고 동심을 만들어냈을 때 있고, 네모나게 별 모양, 뭐 직사각형 모양 수없이 배치, 안테나를 배치해가지고 하늘에다 그 모양을 찍어내면은, 그래서 하늘을 완전히 동심문으로 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쪽 전파포, 전기포를 가지고 전력만 충분하면 강하게 충돌을 시켜요. 전력이 강할수록 그렇죠, 스파크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하늘에서 스파크 현상 가지고 그래서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사방으로 이제 불규칙하게 퍼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대공 방어망이 가능합니다. 뭐 그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까지도 가능한, 전력만 뒷받침이 되면. 원래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서 적의 비행기를 공격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것을 넓게 퍼지게 하느냐, 좁게 이렇게 어떤 각도를 제한해 가지고 어디 지점에 그쪽으로 싹 이렇게 보내느냐, 넓게 만드느냐, 이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공방망할 땐 동심원처럼 넓게 퍼지게 하고, 이게 적 전투기를 전투에 100개, 50개나 100개 정도 표적이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전력만 뒷받침되면 이렇게 동시에 레이더를 쏴가지고 상대방 전투기를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또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전파를 묶어가지고 부목 현상, 멀리 가도록, 또는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가깝게 붙여놓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파형에 열을 강하게 동반을 하는 그런 전파가 나와서 저게 전투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조종사를 태우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기판을 태워버리고, 무기 그 안에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전파를 쏴가지고 지각을 뚫고, 전파는 지각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그마층을 자극해서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고, 제 동심원식으로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으면 피피피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 증폭시키면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열을, 또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견자렌지를 통해서 물 데우는 것처럼 밑에 있는 지각 밑에 있는 마그마를 데우면, 그래서 열기가 일어나니까 지각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공기층을 갖다가 마이크로웨이브가 데우면, 그렇죠. 공기 수분을 바닷물을 끓인다 그러면 바닷물에서 증기가 일어나면 엄청나게 폭우가 만들 수 있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금속 입자 형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몇 미니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각종 군사 무기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것이 레이더,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전기 저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저장이 가능합니다. 금속판을 결합해 가지고 수없이 배치해 놓으면 되니까 발열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위로 적청할 수도 있지만 열이 너무 많이 나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발열 문제만 해결하면 적절한 개수로 해갖고 전기적 저장을 파동 형태로 저장을 해놓으면 엄청난 저장이 가능하다. 발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랭식, 제 방식의 금속펜, 이렇게 프로펠러에 조금만 보조 날개를 다룬다. 그래서 금속판으로 이렇게 돌려놓거나 이렇게 공랭식을 하거나 순행식으로 그 주위를 돌면서 순행식으로 해서 부동액이든 뭐든 해서 순행식의 ASL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순행식에서 용액을 좀 더 늘리고 2배로 양을 늘려라. 금속가는 2배든 3배든 4배든 5배든 상관은 없어요. 10배든 회사 마음이에요. 여기서 기존 이것 자체가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 관내는 금속관 같은, 그러니까 흐르는 부동액이 흐르는 이 관에는, 냉각수 안에는 금속 띠를 둘러라. 그 다음에 냉각통 안에도 금속 띠를 둘러, 거기도 그렇죠. 프로펠러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시켜라. 엔진도 시키고, 공냉식, 순행식을 결합한다. 발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 하나의 방식은 그 열을 이렇게 금속판이다 그러면 열이 저장이 돼서 열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열을 한 군데에서 환풍기처럼 다른 데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 열을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순환이, 공기가 순환이 되게끔 바람을 이렇게 선풍기를, 미니 선풍기나 쿨링팬을 통해서 돌면서 순환을 시키면서 열기를 밖으로 빼버립니다. 이게 그 에어컨 방식이거든요. 에어컨 방식인데 에어컨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방 안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에어컨은. 그렇죠. 공기를 빼는 이 방식은, 환풍기 방식은 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면 엄청난 전기적 저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 평균 이론을 따라서 이런 파동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관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용액 가운데 농도가 틀린 용액을 놔두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만물은 평균한 원리를 따라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러나 병에다 가두면 어떻습니까? 섞입니까? 못 섞입니다. 금속 피복을 구리선 안에 감아놓으면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속판도 그렇고요. 금속판을 수없이 크기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주 엄청난 크기의 그 금속판도 만들어서 전기적 저장이 가능하나, 발열만 해결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대중소, 아주 엄청난 크기의 슈퍼 사이즈도 괜찮고, 아주 미니 입자 크기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변속기 특허를 말씀을 드렸죠. 예, 변속기가 있는데, 자동차 변속기인데, 기존에 이제 전기차에서는 모터를 앞뒤축에 하나씩만 달아요. 그러나 전 4개 다 달아야 된다 그랬죠. 모터 방식도 저 방식도 그래서 서로 파동이 일어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원형 코일 형식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코일을 감아가지고 2개가 틀린 것을 해놓으면 그것이 파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형 회전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면 모터를 이제 새로운 모터가 등장하게 되는. 택하시면 그걸로 이제 바퀴가 구동이 되는 거예요. 회전축 특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바퀴의 회전축을, 그리고 저 톱니 바퀴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게 많이 돌려서 이게 힘이 가해지는 부분들은 두꺼운 톱니 바퀴로 해서 이 2개로 하나의 원형으로 톱니 바퀴가 만들어져야 될 회전축이 2개를 하나로 결합을 하는 형태가 톱니 바퀴. 그럼 그것을 이렇게 딱 하나를 묶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를 묶어주면 위에다가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내구성이 높아지죠. 오랫동안 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금속 통을이든지 그것을 제 방식에 그것을 금속 매듭을 갖다 위에다 밴딩식으로 만들어 놓든지,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해서 2개를 하나로 결합해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제 방식의 매듭 구조, 저 대나무 매듭처럼 해가지고 밴딩식으로 만들어 줘도 되지만은 톱니바퀴식으로 밴딩식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다시 이것을 꽉 잡아주는 그 권통형 톱니바퀴가 안쪽에서 같이 톱니바퀴 물리, 여기 안에도 톱니바퀴가 있는 거죠. 딱 맞물리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회전축이 강하게 회전된다. 그 다음에 그 바퀴를 구동하는 부분, 바퀴를 돌리는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 층층이 서로 크기가 틀린 것을, 이쪽에 회전축이 있고 바퀴를 잡아주는 이쪽이 있죠. 여기서 팍팍 돌려. 이것이 2개든 3개든 10개든 100개든 상관없어요. 회사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이것도 디스크 패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꽉 양쪽으로 잡아주면 이게 층층이 기술입니다. 제 방식에. 그래서 이게 제 방식이 층층이 기술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방식도 회전축 기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회전식 기술에 있어서 그 안쪽에 회전축이 있고요. 그 위를 이제 밴딩식으로 해가지고 톱니바퀴를 넣어주고, 그러나 이제 거기를 다시 잡아주는 원통형, 그것이 뭐 2개짜리, 3개짜리 결합해도 상관없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위를 돕는 원통형인데 좀 긴 거죠. 좀 긴 거를 이렇게 톱니바퀴에 맞물려가지고 톱니바퀴가 회전축에 밴딩형 톱니바퀴가 많이 들어가고, 그걸 다시 위에서 잡아주는 톱니바퀴들이 들어가는 거죠. 원통형. 하나의 긴 쪽을 길게 못 만들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길게 만들어서 위를 딱 잡아줍니다.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가 서로 맞물리면서 일종 회전축이 일어나는, 회전하는데 이거 자체가 2개가 톱니바퀴식으로, 아래 거 위에 거가, 아래 거는 자체적으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톱니바퀴가 밴딩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뭐 두께가 몇 개가 배치되든 알아서 하세요. 위에는 그것을 톱니바퀴로 안쪽에 톱니바퀴가 있는 걸 원통형으로 잡아줘가고 톱니바퀴가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톱니바퀴가 회전축 특허가 제가 2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베어링 특허는 그렇죠.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구술에 있어서 태양의 지구를 도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똑바로 돌지 않아요. 태양을 기초로 해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비스듬히 기울어 갖고 이렇게 돕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데 눌레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서도 안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안쪽으로 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회전축하고 붙어갖고 안쪽으로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돌게끔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베어링 특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변속기 특허에 대해서는 아까 회전축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변속기를, 기존에 톱니바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인데 회전축이 있고 그 위를 밴딩식으로 톱니바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존의 톱니바퀴를 약간 넓혀져요.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안 되죠. 약간만 더 최대한 넓혀주고, 그것을 위에서 안쪽에서 잡아주는, 안에 밴딩, 회전축에 밴딩 톱니바퀴 들어가고 여기서 감싸주는 거 돌겠죠. 돌고 그럼 바깥에도 톱니바퀴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회전축이 여기 보면 톱니바퀴가 위아래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있으면 그 아래에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니까 이 아래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회전축이 있고 밴딩 톱니바퀴, 아래에도 똑같이 톱니바퀴가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네요. 안에서 톱니바퀴가 있고 밖에 톱니바퀴, 그래야지 위에 것과 맞물려 돌아가죠. 이것이 전세계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밴딩형을, 뭐 크기는 회전축, 자동차 바퀴 회전축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크기는. 그다음 미니 형태로 거기도 추가로 대나무 매듭처럼 넣어주는 거예요, 1화는. 그 다음 2화는 톱니바퀴 밴딩을 넣어서 그 안에서 원통형으로 안에도 톱니바퀴 같이 맞물리게 돌아가게끔 좀 강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변속기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명 특허. 조명 특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명 특허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그 레이더 소자를 얘기를 했었어요. 레이더 소자를 얘기를 하면서 전체 이제 A사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 미니 촘촘촘촘 지금은 균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기별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TV 액정 패널이 있잖아요. 거기도 화소를 하나짜리로 이렇게 촘촘히, 그런 게 아니고 거기도 대중소로 만들어 놓되 회사별로 실제로 한 2개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균일하게 놓고 촘촘촘촘 넣는 거예요.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 1000개, 2000개의 피레침 구조가 더 낫다. 미니로 만들지라도 나중에 그 A사에 대해서 그 전파를 그 중에 쏠 때도 팀별로 묶어가지고 몇 개를 묶어서 쏘면은 더 강력한 파동이 더 강력한 전파를 쏠 수 있고, 뭐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각도를 조절할 수 없어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레이더 소자 개별 소자를 각도를 뭐 전체 레이더 소자가 이제 대중소 미니로 들어가도 전체를 이제 각도를 조절하면 좋고요. 전체를 각도를 조절하지 그게 더 좋겠죠. 각도를 조절해서 레이더를 쏘면 더 좋겠죠. 뭐 지상에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하나의 그 지상 그 뭐랄까 전기포 전자포에서 전파포에서 각도를 조절해서 한 개에서 10군데를 동시에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개별 소자 자체도 하나의 피레침보다는 100개, 1000개, 2000개 피레침 구조가 많은 거예요. 하나의 안테나보다는 2000개 미니로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전파를 묶어서 레이더 소자 안에 피레침 하나하나 안테나를 묶어서 쏠지라도 묶어서 쏠 수 있게 해야죠. 팀별로 쏠 수 있게 해야 돼요. 피레침 몇 개를 묶어서 팀으로 쏘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피레침 밑에 피레침이 다시 있어서 중폭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원래 이게 무선 그 전력 송수신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방식인데, 번개 같은 엄청난 전력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흡수할 수 있을까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피레침을 견딜 수 있는 피레침을 숫자를 많이 놔라. 그러면 유도가 된다. 전기가 2000개보다는 2000개다, 4000개 이렇게 놓고 그 밑에 다시 그 피레침 밑에 또는 안테나 밑에 그것을 수십 개, 수백 개의 피레침 안테나를 놓는다. 또 다시 그 밑에 각각의 안테나에 이렇게 놓는다. 번개만 견딜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개를 순식간에 엄청난 전력도 흡수할 수 있다 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론을 따라서 거꾸로 하면, 이거는 이제 무선 정수신, 위성에서 뭐 통신할 때 지금 마이크로웨이브 형태 여러 묶음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쐈을 때 그걸 그렇죠, 순식간에 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전력 수신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 같은 데도 지금 뭐 전력 그래 무선으로 하고 있고요. 버스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 전기 충전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쓸 때는 드론과 하늘에 떠 있는 드론과 뭐 그렇게 전기적 파동 전파를 통해서 전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피레침 밑에 피레침 있는 구조, 피레침 밑에 다시 또 재피레침, 계속 중폭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은 안테나 밑에 안테나 밑에 다시 또 안테나 서브 안테나 이런 식으로 이거 그 재중폭 구조가 일어나. 동네 예당님이 한 개의 마이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확성기가 10개로 확성됐다. 그 10개 확성기가 다시 100개나 200, 500개 확성기로 확성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엄청난 확성이 일어나는 거죠. 순차적 확성이 일어나는 거겠죠.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재중폭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 수신했던 것을 재중폭 과열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수신하거나, 또는 영상 촬영에 만약에 레이더 소자가 1000개, 2000개에서 이렇게 전파를 쐈을 때 영상 촬영에 전력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눈치채지 못하게 그 정도만 영상 촬영 쪽으로 썼다, 유상에서. 그러면 그 부분 하나의 대상물이 있는데 부분을 갖다 전파가 이렇게 부딪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각도를 계산해서 쏠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하나의 부분, 사진이
하나다. 그러면 100개, 1000개를 잘랐다. 그럼 그거를 3000개로 조각을 만들 수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또는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담당하는 전파가 있을 수 없느냐.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중폭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을 신호를 사진 하나의 사진을 신호를 분할하듯이 분할 역할을 전파 역할을 맡길 수 없느냐. 또는 그것을 다시 부분 A 몇 번의 3000 조각 중에 하나 부분을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지금은 돋보기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전파를 좀 강력하게 중폭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분할하거나 확대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파 거기 TV 전자빔에서 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페르침보다 이 작은 거라도 2000개의 페르침이 낫다. 난 그런 이론을 따라서 전자빔에서 쏘는 신호가 지금 뭐 10가닥이다 20가닥 이러면 그거를 100배로 10배로 늘리거나 이러면 좀 더 세밀하게 신호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사진이다 영상이다. 그렇죠. 그 부분 하나의 사진이다 했을 때 신호를 분할해서 하면 고화질이 되겠죠. 그럼 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하면 신호를 많이 쏠 수 있습니다. 숫자를. 그리고 이렇게 액정도 이렇게 지금 레이더 소자처럼 대중소로 만들 수 있고 회사별로 한 2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2개나 3개 거기에 균일한 거 놔두고 촘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촘촘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촘촘할수록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회사별로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서로 이제 신호가 정기적 파동을 일으키는 구리선,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구동 부분에서는 저 전기선이 이제 특허죠. 그래서 굵기가 일정하면서 그 다음에 구동 부분에 들어갔을 때 보다 두꺼운 구리선이 들어가는 이중 이런 구리선 또는 그 안에서 더 하나의 두꺼우고 구리선이 두께가 있고 그 안에서 2개나 3개 정도의 병렬 처리로 나가고 건전지 세개에서 전력 흡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구동 부분에는 좀 더 두꺼운 구리선을 배치해서 하나로 나오는데 그게 3줄기로 분할된다. 2줄기로 분할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 2개의 전기선에 흐르는 전기는 그렇죠. 좀 더 강력하겠죠. 그럼 그걸 다시 하나로 합쳐주면 이쪽 구리선은 좀 더 두께가 더 두터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기적 저장, 컨덴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길이를 어느 정도 고정을 해주면 좀 길이를 좀 만들어주면 자동차 바퀴다, 세탁기다, 가정용 모터다, 산업용 모터다 그 구동 부분에서는 강력한 전기적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컨덴서 없이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도 제 전기선 특허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뭐 히터 같은 발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꽈배기처럼 꽈라. 그러면 꽈배기에서 쏜 부분에 있어서 전기적 저항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백열 전구 같은 거는 이렇게 기존에 필라멘트 있는데 그때 대나무 매듭 조각 같은 그래서 조각은 몇 개나 붙여 너무 많이 하면 터지죠. 발열이 심하니까. 그래서 히터에도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대나무 매듭고 너무 많으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꼽으면 그것도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정도의 구리선 꽈배기처럼 만들어 놓거나 배나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방열판에 있어서 금속 막대 같은 거를 다 놔두면 거기도 열이 축적되어서 적은 전기로 동일한 전구로 높은 발열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풍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어컨 형태에서 냉매지만 이건 온매가 되겠죠. 온풍기니까 온매가 나오고 압축기에서 중폭해주고 압축기에서 압축을 해주고 그것이 뜨거워지면 고온 고압의 상태가 다시 증발기로 가요. 응축기는 없어요. 증발기로 가는데 이쪽 증발기를 갈 때 금속 이중관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렇게 히터 코일을 갖다가 저 방식으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코일을 통과하면 여기서 온도가 데펴지는 거죠. 추가로. 그것이 증발기로 가가지고 증발기를 아주 길이를 많이 만들어놔요. 기존보다 길이를 어떤 건 길이를 뭐 양옆으로 배치할 수도 있겠죠. 공간이 좁으면 길이를 좀 늘려놓으면 그렇죠. 훨씬 더 발열이 많이. 이게 가장 간단한 방식의 온풍기면서 전기만을 이용해서 히터 온풍기를 만들었을 땐 전기가 많이 들지만 그렇죠. 이런 온매죠. 온매를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히터 코일을 통해서 데웠을 때 공기가 엄청나게 순식간에 온풍기가 된다는, 온풍이 강력하게 동일한 전기로 강력한 온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도 전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할 거 없나요?